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고릴라 책읽고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의 제목은 엄마의 첫 SNS. 부제는 가장 나다운 모습을 찾아서 이고요. 지은이는 곽진영, 출판사는 이지 퍼블리싱입니다. SNS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나중 문제다.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내가 아는 지인은 영국에서 1년살이를 하는 동안 블로그를 시작했다. 큰 꿈을 품고 가족과 함께 영국에 갔지만 그녀에게는 아직 어린 아기 둘이 있었다. 남편이 학업에 매진하는 동안 그녀는 아이 둘과 영국 생활을 이어갔다. 평소 SNS라는 것에 관심도 없던 그녀가 한국을 훌쩍 떠나 자유를 찾아간 영국에서 도리어 사람이 그리워 블로그를 시작했다. 그녀는 블로그에 자신의 영국 생활을 하나하나 올리기 시작했다. 아주 소소한 식재료 정보부터 그 나라에서 관계 맺은 일, 학교나 키즈카페 정보까지 아이들과 영국에 가야 하는 사람이라면 도움이 될 만한 꿀팁이 가득한 육아 일상을 담아 올렸다. 그녀는 이런 소소한 이야기를 올릴 때 어떤 목적이 있었을까? 원대한 꿈이 있었을까? 아니다. 그저 자신의 쓸모를 찾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자 뭐라도 하고자 하는 마음이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책이 되었다. 나도 마찬가지다. 어느 날 갑자기 기타를 배운다고 가야금 뜯는 소리를 내는 기타 영상을 올리기도 하고, 아이 수유하면서 틈틈이 읽은 책의 서평을 남기기도 하고, 육아 혹은 교육에 대한 소신이 담긴 글들을 올리기도 했다. 거창한 목표가 있어서가 아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그랬다. 이런 기록이 전부 나라는 사람의 스토리가 되었고 내 이야기도 한 권의 책이 되었다. 혼자만의 공간에서 자신만의 방법으로 나를 드러낼 수 있다는 세상이 되었다. SNS 덕분이다. SNS는 누구는 글로, 누구는 음악으로, 누구는 그림으로 자기를 표현할 수 있고 취향이 비슷한 사람끼리 공감대를 형성하며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다. 나에겐 너무나 평범하고 당연한 일상이지만 누군가에겐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기록 생활을 시작하며 깨달았다. 나에게는 별것 아닌 쉬운 일이 누군가에게는 찾아보고 끙끙거리며 해야 하는 힘든 일일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았다. 내가 올리는 작은 기록이 누군가에게 공감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일들이 온라인 세상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나는 그러니 SNS를 시작하라고 말한다. 아주 쉽게 생산의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공간이 온라인이다. 작은 성취를 쌓다 보면 사라졌던 자존감도 함께 쌓여 나간다. 온라인은 필요악이 아니라 기회의 땅이다. 사람들은 SNS에 글이라도 하나 쓸라치면 뭔가 있어 보이는 걸 써야 할 것 같은 강박에 시달린다. 앞서 키친 테이블을 운운하던 나처럼 말이다. 힘이 잔뜩 들어가는 일은 얼마 못 가 포기하고 만다. 앤 잡러가 되기도 전에 나는 역시 안 된다며 자괴감 하나를 추가하는 일이 될지도 모른다. 있어 보이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담백하게 툭툭 써보자. 지루한 일상과 특별한 일상은 시선이 차이다.
김신지 작가는 기록하기로 했습니다에서 기록은 오늘의 내가 미래의 나에게 쓰는 편지라고 했다. 미래의 나에게 한껏 과시할 이유가 있을까? 나의 오늘은 이랬어. 미래의 나는 어때? 라고 질문하는 마음으로 끼적거리면 된다. 우리는 자꾸 지금의 내 처지를 놓고 남과 비교하게 된다. 우리 남편은 오늘도 야근이고 주말에도 쉬질 못하는데 이 집은 매일 놀러 가네. 우리 애는 맨날 나를 들들 볶는데 저 집 아이는 어쩜 저렇게 천사 같지? 아니, 뭔 돈이 그리 많아서 저렇게 매일 뭘 사는 거지? 기록하기도 전에 남의 것을 보다가 스마트폰을 덮어버리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내 일상도 보여줄 만한 것이어야 할 것 같다. 누군가의 부러움을 살 만한 기록이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나도 그럴 때가 있었다. 뭔가 좀 다르게 살고 있는 나를 기록하려고 컴퓨터 앞에 앉았다. 나를 보여주기 위해 포장된 글을 쓰려다 보니 자꾸 다른 사람이 포장지를 들여다보게 되었다. 화려한 포장지를 보자니 갑자기 내가 쓰려는 것들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왜 굳이 이런 걸 쓰려고 하지? 내 안의 비판자가 나를 들들 볶기 시작했다. 별것도 아닌 나를 드러내는 것이 유난하다고 생각하기도 했고 남들에게 비웃음을 받을 거라고 단정하기도 했다. 하나를 올리고 후회와 자책으로 계속 반응을 확인할 때도 있었다. 그런 나와 마주할 때마다 SNS뿐 아니라 일상도 멈췄다. 인생이 파도를 타려고 시작한 일 때문에 도리어 땅굴을 파게 됐다. 이제는 안다. 남과 나의 차이점을 찾고자 하는 에너지를 스스로에 대한 탐구를 하는데 사용하면 된다는 것을. 멋져 보이고 싶다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저 있는 그대로의 나를 기록하기로 했다. 네, 작가가 이 책에 전체적으로 가장 강조하는 핵심되는 이 문장입니다. 멋져 보이고 싶다는 포장을 하려는 그런 허황된 마음이 아니라 나의 그 진실된 나의 있는 그 자체를 기록하는 것이 바로 SNS라는 얘기입니다.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남에게로 가는 시선을 나에게 가져오는 연습을 해야 한다. 그 누구도 아닌 나를 위해. 그 무엇이 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지금의 나를 오롯이 마주하기 위해. 네, 작가도 10년 넘도록 전업주부로 살다가 이렇게 SNS를 하게 된 이유가 자기 자신과 마주하고 자기 자신을 찾기 위한 것이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들은 시선이 나 자신에게 향해 있지 않고 남들에게 많이 향해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려지는 그러한 멋지고 화려한 사진들 그런 것에 시선이 많이 향해 있죠. 내가 SNS를 하는 까닭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다. 내가 나에게 오늘도 이렇게 일상을 잘 꾸렸다고 말해주는 선물 같은 것이다. 특별해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록으로 나의 오늘이 특별해짐을 알기 때문이다.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네, 어디 멋진 곳 갔다고 비싼 카페나 레스토랑에 갔다고 그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고 나의 진실된 나 자신의 기록을 남김으로써 그 날이 나에게 특별해지는 날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내가 이 책을 쓰는 이유이기도 하다. 엄청난 노하우를 알려준다거나 순식간에
인플루언서가 되는 법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네, 실제 그렇습니다. 이 책은 인스타나 블로그나 유튜브를 잘하는 어떤 그러한 테크닉적인 기술은 아주 별로 얘기를 안 하고요. 이 작가의 생각이 굉장히 많이 녹아 있죠. 내가 그런 식으로 계정을 키우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쓴다고 해도 그것은 온전히 나의 것이 아니다. 다만 내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설사 SNS를 하는 행위로 어떤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하더라도 나와 나를 둘러싼 것들에 대한 애정이 남게 될 것이다. 장담한다. 적어도 불필요한 시간 낭비나 에너지 소모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나를 어여삐 여기고 내가 가진 것들을 사랑하게 되는 시간이 되리라 믿는다. 불평으로 가득 찼던 일상에서 조금이라도 특별한 것을 건져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다라는 책 제목을 한참을 바라본 적이 있다. 물론 절망이 없을 수도 있다. 반대로 보면 절망을 절망으로 기록했을 땐 내가 여전히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절망 가운데서 한 줄기 희망이라도 찾아 SNS에 기록하는 것은 꽤나 능동적인 행위이다. 거짓된 기록이라고 치부할 수만 있을까? 어쩌면 그것은 희망은 아닐지언정 희망을 찾겠다는 발버둥일지도 모른다. 이를 무조건 나쁘다고만 해야 할까? 가식이 아니라 전진일 수 있는데도 말이다. 그건 절망 속에 빠져있기보다는 희망으로 나가기 위해 움직이기를 선택한 것인데 말이다. 나는 SNS로 나 자신을 찾은 엄마이기 이전에 새 아이의 엄마라서 할 수 있는 선이라는 것이 있다. 애쓰지 않고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는 것. 나는 늘 이것을 원칙으로 삼고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다. 가끔 돈을 주고 좋아요나 팔로워를 사는 사람들이 있다. 뭘 그렇게까지 하겠어요? 라고 말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특히 인스타그램으로 장사를 해야 하는 사람일수록 쉽게 그런 유혹에 빠진다. 빨리 나만의 성을 일구고 싶은 마음 때문이다. 그런데 그렇게 돈으로 산 사람들은 나와 소통할 마음이 없다. 나의 이야기에 관심도 없다. 내가 무슨 글을 쓰든 반응이 없다. 당연히 내가 파는 물건에도 관심이 없다. 유령을 잔뜩 데리고 있는 셈이다. 쉽게 일군 성은 쉽게 무너지듯 노력 없이 소통 없이 만들어낸 SNS 계정은 조금만 잘 되지 않아도 금세 흥미를 잃게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간과 끈기 그리고 진심이다. 나는 의미 없는 숫자를 늘리려고 애쓰기보다 매일 10명씩 나와 관심 분야가 비슷한 친구를 찾아보자는 마음으로 관계를 넓혔고 지금도 그렇게 하려고 한다. 그리고 사람들과 꾸준히 소통하면서 나의 프로젝트에서도 소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의외로 팔로워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 그들과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SNS는 사람들과 대화를 이끌어가는 힘으로 확장된다. 나의 이야기만 쉴 새 없이 떠드는 것이 아니라 질문하고 공감하고 안부를 물으면서 소통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이다. 얼굴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내가 건넬 수 있는 따뜻함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잘 되어야 우리의 SNS에는 타인과 이어질 연결고리가 생긴다. 기억해야 하는 건 딱 하나다. 양보다 질. 다시 말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심이다. 먼저 다가갈 때도, 다가온 사람을 맞이할 때도 오프라인에서 사람을 만나고 대하는 것처럼
진심으로 소통하는 것이다. SNS의 소통은 그것이 전부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블로그를 10년째 해오고 있는데요. 이런 SNS 소통에서도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만나서 소통하는 것처럼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상대에게 다가갈 때 그 상대도 시간이 지나면 나에게 마음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SNS 소통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냥 겉으로 드러난 화려한 포장지, 껍데기가 아니라 나의 진실함, 진정성이 담겨 있어야지 소통이 되는 겁니다. 내가 SNS를 하는 이유는 소위 인싸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동안 말하지 못한 내 의견이나 생각을 눈치 보지 않고 털어내기 위해서였다. 누군가가 좋다고 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 남의 의견에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건 일상에서도 충분한데 그걸 온라인에서까지 해야 한다면 굳이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 온라인에 내 집을 지을 필요가 있을까? 쓰그이 말들에서 은유 작가는 말한다. 나쁜 글이란 자기 생각은 없고 남의 생각이나 행동을 흉내낸 글, 마음에도 없는 것을 쓴 글이라고. 자기 검열이 심할 때 나는 이런 콘텐츠를 세상에 내놓게 된다. 그저 요즘 유행하는 것들을 따라 해본 경험, 남이 좋다고 한 곳을 다녀온 방문기, 그마저도 나쁜 점은 이야기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칭찬 일색이다. 욕먹을 것 같은 생각은 전부 뒤로 숨겨놓고 마음에도 없는 말을 나열하다가 끝낸 별 볼 일 없는 글을 매일 써서 올린다. 좋은 글을 쓰는 법을 모르겠을 때는 나쁜 글을 쓰지 않는 것도 방법이라는 은유 작가의 말이 뼈 아프게 다가오는 순간이다. 내가 생각하는 좋은 글은 나의 이야기이다. 내가 직접 경험하고 느끼고 판단한 글이다. 그것을 잘 정리해서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된다. 나의 이야기에는 정답이 없으니까 굳이 다른 답을 찾으려고 기웃거리지 않아도 된다. 나의 감정에 치우쳐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공격하게 되는 지점만 주의하면 된다. 간혹 비판과 비난을 혼동하여 하게 될 때가 있는데 SNS에 내 색깔을 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비판이지 비난이 아니다. 비판은 감정 또는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분석, 평가하는 사고 과정이다. 비난은 남의 잘못이나 결점을 책잡아서 나쁘게 말하는 것이다. 나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이 지점에서 굉장히 신중해져야 한다. 누군가를 비난하면 법적인 문제가 될 소지도 있지만 그것을 떠나 상대에게 엄청난 상처로 남을 수 있다. 순간적으로 욱하는 감정을 내 팔로워만 믿고 쏟아내면 공든 탑은 쉽사리 무너진다. 네, 비판과 비난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비판보다는 비난에 더 익숙해진 것 같죠? 네. 비난이 아니라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은 상대방을 위한 비판을 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향한 공격이 아니라면 무엇이든 괜찮다. 내 안의 검열자가 뭐라고 속삭이든 그냥 손가락을 움직이면 된다. 감추고 살아왔던 욕망도 꺼내기 창피했던 과거도 꺼내놓고 보면 별거 아니다. 나도 하수처리장 안의 주택에서 살았던 1년이 꺼내기 쉬운 과거는 아니었다. 남편 월급이 180만 원이었던 것도 자랑은 아니었다.
그 와중에 셋째를 가졌다고 쓰면 미련 곰탱이처럼 보인다는 걸 모르지 않았다. 그럼에도 썼다. 그렇게 드러냄으로써 더 이상 그것은 내 약점이 아닌 무기가 되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선택하고 가족과 함께 만들어간 그 여정을 드러냄으로써 시작된 일이다. 이런 나의 과거를 갖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없다. 물론 간혹 있을 수 있지만 신경 쓰지 않는다. 오히려 나를 드러낼수록 나의 아픔을 공감하고 격려하는 사람을 더 만날 수 있다. 내 이야기를 꺼내면 꺼낼수록 내가 원하는 사람들을 만날 가능성이 더 커진다. 비슷비슷한 사람들 사이에서 동질감을 느끼는 순간 사람들은 자신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나의 이야기는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 안 쓸 이유가 없다. 네, 저도 유튜브를 이렇게 책 읽어주는 북튜브로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읽은 책들 가운데 정말 좋은 책들을, 핵심을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떤 분에게 힘과 용기와 위안이 된다면 그것으로 정말 만족할 것 같아요. 솔직히 처음에 출판사로부터 이 책을 읽고 나서 제 유튜브 채널에 올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는 이 책이 그렇게 특별하게 저희 관심과 주목을 끌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에 관련된 책의 제목도 그랬거니와 전문가가 아닌 전업주부가 SNS 세계에 발을 들여놓고 겪은 이야기라는 주제가 다소 진부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엄마의 첫 SNS를 읽고 나서 내 생각들이 모두 틀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책은 인스타나 블로그를 어떻게 개설하고 텍스트나 사진을 어떻게 업로드하고 어떻게 하면 방문자나 구독자 수를 늘리는지에 대한 테크닉에 관한 이야기는 거의 없습니다. 저희 예상과는 정반대였죠. 대신에 작가는 10년차 전업주부가 어떻게 해서 SNS를 하게 되었는지, 이 도구를 통해 어떻게 자신의 진짜 내면의 모습을 발견하고 키워왔는지,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지금까지 깨닫지 못한 자기 자신의 새로운 면을 찾아 삶의 가치와 의미, 그리고 이를 통해 알게 된 사람들과의 만남과 교류를 통해 얻게 되는 소소한 행복에 대해 작가만의 따뜻하고 진솔한 언어로 읽는 이의 마음의 빗장을 슬며시 열어주는 그런 책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SNS에 호화로운 레스토랑, 카페, 호텔, 리조트 같은 곳에서 찍은 멋진 사진을 올리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데 반해 작가는 이런 플렉스를 중시하는 풍조는 남들과의 비교에서 나온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남들과 비교하면 절대 행복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요즘에 명품 대여 사업이 호황을 누린다고 합니다. 누가 더 스타일 있고 더 있어 보이고 더 잘 나가 보이는지 명품으로 도배한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리는 것은 어쩌면 SNS의 노예가 되는 것은 아닐까요? 나의 단점, 부족한 점, 그리고 숨기고 싶은 이야기까지 진솔하게 SNS에 올림으로써 그것이 나의 이야기가 되고 그 이야기가 콘텐츠가 되고 결국 이것이 나만의 브랜딩이 되는 것이라고 작가는 말합니다. 인스타그램에 나의 진짜 모습이 아닌 화려하게 치장한 껍데기를 올리는 데만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이 책은 새로운 깨달음과 통찰, 그리고 자기 자신을 찾아볼 기회를 주는 정말 멋진 책입니다. 감사합니다.